어려운 문제예요. 부패 기득권과 좌파 세력이 흔든다. 저는 좌파 세력은 아니니까 부패 기득권에 해당됩니까? 자, 이 언론이 흔든다. 조선일보가 비박하고 붙어서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조선일보가 비박하고 붙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친박이 못되게 이런 걸 폭로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과 식물인간을 가져오도록 성구수를 던졌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석수 감찰관과 내통했다.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좌파 언론이든 우파 언론이든 여태까지 보도하는 내용에 보면요, 좌파 언론인은 결국 우파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여러가지 악질적인 보도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 정의감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요, 각자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폭로를 많이 하고 어떤 거는 또 덮어주고 어떨 때는 붙었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정권과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긴장관계, 그 이해관계는 이념적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언론사 개인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언론사가 특정 정파와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했을 때 그 사실의 주요 대상이 그냥 오다 가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권의 사실상 2인자 격인 민정수석이라면 보도했을 때 내용이 잘못되면 골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패 기득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그 의도까지도 이해를 하고 언론에 있는 기사를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언론이 따로 있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의도를 또 분석해주는 또 언론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언론을 갖다가 또 심사해서 그 의도까지 이렇게 잘 알고 언론의 기사를 읽으라고 정부가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지 그럽니까? 그리고 웃기는 거는요, 국민들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 대한 정서가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말을 청와대 관계자 입으로 했는데요. 그 청와대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홍보수석이면 홍보수석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국민을 인식하는 관점은 과거 국민이 개돼지다라고 이야기한 나향욱 씨보다 못할 게 있습니까? 전 더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들은요, 항상 가진 자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힘이 있는 자에 대해서 골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보복적인, 한마디로 이짐의 속성을 가진 천박한 집단으로 가상을 해서 그런 심리를 이용을 언론이 부패 기득권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자, 최근에요, 정부가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 안보 태세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야 된다. 자, 체제 동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태영호 등이 망명하는 걸 보니까 북한의 위기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된다. 자,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균열이 예상이 된다. 자, 북한의 붕괴 시그널을 대통령이 보냈다. 체제 동료를 막기 위해서 테러를 할 거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레짐 체인지를 겨냥하냐, 오늘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자, 단합해야죠. 안보 앞에서는. 안보 앞에서는 단합을 하되 안보를 떠나서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가장 튼튼한 안보가 어디서 나온다고 봅니까? 부패를 척결하고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전 국민을 북의 위협 앞에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튼튼한 안보의 비타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나라, 계급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서로 간에
공정한 경쟁이나 신분 상승의 최소한의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는 좌파 세력,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되어서 한마디로 머지않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월남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나 이런 데서 제가 얼마나 앞장서서 싸웁니까? 박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실 때 저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고 곳곳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 힘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국가 안보의식이 투철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병우 문제에서 지금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안보로 해서 단합하자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단합하자면서 우병우 문제에서는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말한 내부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단호히 대처하라고 한 부분은 안보 문제에 대한 분열에 대한 대체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 체제가 쉽게 무너진다요? 저는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겠나 걱정을 합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요. 자, 사드 가지고 논란이 더 지속되고 미국의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의 간의 경제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협상이 재개되고 우리 내부에서 좌파 종북 세력 또 이념 조장 세력들이 내년에 대선에서 집권을 하고 대선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지속하고 반미로 돌고 그렇게 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이 이렇게 다시 요구되고 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미군이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빠르겠습니까? 북한이 무너지는 게 빠르겠습니까? 북한이 태영호가 뭐 망명을 하고 김명철이 4천억 들고 튀고 이렇다고 북한이 쉽게 무너질 거라 보십니까? 북한 무너진다 이야기, 그 다음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야기,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교체를 할 능력이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황당하고요. 통일 대박이라는 이야기는 한 3년 전인가 나왔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제하고요. 안보는 같이 합시다. 근데 안보 외에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핑계 대어서 국민 단합과 갈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문제가 내부의 어떤 지금 우병우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언론이 흔든다. 지금 민심이 우병우가 물러나야 된다에 많겠습니까? 이석수가 물러나야 된다에 많겠습니까? 왜 그렇게 여론조사 좋아하는 언론들이 우병우 문제에 대한 유임을 놓고 그 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놓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잘 안하고 있습니까? 자, 총선에 저도 청와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선 때 그런 지경이 벌어지도록 방치를 하고 진방 마케팅이니 도장 하이방이니 녹취니 그래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2차 녹취가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은 청와대 여의도 연락소처럼 만들어 놓고 당대표는 연락소장처럼 만들어 놓고 특별감찰관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이석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새누리당이 발표합니까? 어제 새누리당의 각종 회의에서 우병우 우자도 안 나왔다고 냉소하고 가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병우 우자가 안 나왔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요. 나온 이야기를 말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청와대의 이중성도 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병우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죄 추정을 주장을 하면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유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MBC가 이석수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와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MBC가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주워 받았는지 하는 부분부터가 밝혀져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될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사실이라면 가정한 채 국기문란 사범으로 유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석수 감찰관이 대통령 측근 2명을 더 감찰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관급 고위 관계자 2명을 갖다가 이 우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를 전후해서 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수석 외에 한 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다른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단계자도 우수석 외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한 것은 맞고 우수석을 수사 의뢰하기 며칠 전에 고발 조치한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이상,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청와대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160명,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이상급 청와대 20명 해서 총 180명이 그 대상입니다. 그 20명 중에 지금 우병우까지 포함해서 3명이 감찰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고요. 이 특별감찰관의 국기문란 행위를 언급한 부분에는 우병우 수석 문제도 있지만 수석급 이 청와대 직원의 어떤 또 다른 두 건의 문제에 대해서, 즉 감찰은 포함으로 하라거나 사실상 하지 말라고 내버려뒀는데 그래서 이선이 있느니 없느니 예산만 24억 1년에 배정해 줄 거니까 조용히 쥐죽은 것처럼 살아라 했는데 쥐죽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무니까 지금 화가 나서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미 명분을 잃었습니다. 자, 여야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이성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병우의 운명을 한마디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운명하고 정권의 운명과 동일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 셌고 셌습니다. 경상도 말로요. 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우병우에 집착을 해서? 아니 그냥 조사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수석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조사가 하기 어려우니까 완장되고 조사 받으라는 겁니다. 누가 혐의가 있다고 합니까?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제기된 것만 하더라도 조사 대상은 차고 넘칩니다. 자, 제가 좀비 같은 일부 끝까지 우병우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어떤 시각으로 대한민국에 솔직히 말하면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해온 사람들일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권에 몇 명이 있어야 그 정권이 안 무너지고 버틴다. 그래서 그 정권이 개헌도 하고 정권을 창출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이 창출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요,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좌파 세력을 비난할 때 그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비난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가장한 허울 좋은 올바름에 대해서 조롱을 하듯이 한마디로 우리 내부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괜히 어설픈 방패막이 하지 마십시오.